자, 지금 대선 양상에 대해서 제가 생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지금 이 대선은 이재명에게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잘한 거라고는 두 번째 가출을 했을 때 이준석이가 시킨 대로 2030 관련해 가지고 여가부 문제라든지 월급 200만 원 주겠다. 게임 같은 거, 확률 아이템 같은 거 조작 못하게 하겠다. 요 말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윤 지지가 바닥에서 저렇게 올라간 걸까요? 자,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이재명에게는 재난을, 윤에게는 축복을 주고 있는데 진중근이하고 김남국이가 C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진중거이가 신이 났지요. 정의당이 끝까지 뛰라고 정의당 입당할 정도로 초상집에 들어가서 댄스를 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중근이가 최근 이재명 지지율 정체 때문에 언어가 과격해지고 급박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상당히 지친 모습도 보인다. 이러니까 김남국이가 일정이 많다 보니 지칠만도 하고 눈이 충혈되고 코피도 쏟았다. 그러면서 밥을 안 먹어도 되니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겠다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 굉장히 지쳐 보인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재명이가 대선에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갈 것 같아라고 말을 했는데 이재명이가 22일 연설에서 검찰공화국의 공포는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닌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다. 이번에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갈 것 같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기득권하고 많이 부딪히고 공격을 당해도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두렵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들 속에서 이재명 진영 안에도 이재명한테 굉장히 불리해지는 양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인정되고 있어요. 자, 어제 이재명이가 자기의 고향 같은 성남에 지금 상대원동 시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개인사와 가족 논란을 해명하면서 연설 30분 내내 눈물을 흘렸고 적흥 연설에서 여기서 저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이다. 이 자리까지 왔지만은 상처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가 울고 싶지요. 그래서 그냥 있어도 울고 싶은데 어제는 쇼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이재명의 울음은 저는 쇼라고 보는 사람인데 어제는 이재명이가 진짜 서러웠을 거예요. 나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깜빵에 갈 것 같고 와이디 뗐노 고생 지지리 해서 올라가 볼라 했는데 내 인생 끝났다. 이런 한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자, 급해지면 항상 핵심들이 이제 임명직 안 맞는다 발언이죠. 어제 이재명의 측근 7인회가 정권 잡아도 임명직 안 맞겠다. 그래서 정성호, 김영진, 김병욱, 임종성, 문진, 김남국 6명이 참석을 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6그룹 용태론 등에 대해서도 이 7인회가 우리가 안 맡을 거니 너네들도 뒤로 빠져라. 이렇게 하면서 86그룹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6그룹에서는 주로 86그룹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송영길 대표 등 당 핵심 직책을 맡고 있거나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게 많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지율이 답답하지만은 뭐 이선태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당 내부의 보고서를 동아일보가 입수를 했는데 서울 민심이 4.7 작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 나쁘다. 윤안 단일할 때는 이재명이 필패다. 그리고 서울이 정권 심판론의 권원지다. 2030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이재명의 일방주의라든지 욕설 이런 데 대장동 의혹 등이 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이가 이번 대선을 역전시킬 수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원래 이번 대선은 성격 자체가 정권 심판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문 쪽에서 장난을 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윤석열이가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도 하고 동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간첩들도 많고 하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윤석열이의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조금씩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되니까 선거 자체가 그야말로 수습이 잘 안 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요즘 선거 유세를 매일 5개, 6개 시군을 돌고 있어요. 원래 선거가 잘 안 풀리면 거리로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것이 지금 유일한 할 수 있는 수겠죠. 그래서 매일 울고 반성 쇄신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지사를 하고 있고 2,600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기 지역에서 최근 이재명 지지율이 매우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어서 윤석열한테 인천, 경기에서 밀리는 양상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서울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밀리고 있다. 자, 급해지니까 송영길이가 자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까지 하고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당 안에 굉장히 뭔가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 조금 전에 나온 조사에 보면 MBC에서 윤석열 41, 이재명 38.3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조사를 보면 데일리안에서 윤석열 41, 이재명 38.3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쪽의 그 캠프 내부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사람도 나오고 있고 이미 여권의 일부에서는 지금 이번 선거가 어렵다고 보고 가만히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그룹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고 또 청와대 같은 데서 정상적이라면 이 당을 움켜쥐고 뒷전인 애들을 독려하면서 사실상 상황이 후보를 지원할 건데 지금 청와대가 외유 갔다 온 이래 지죽은 듯 고요합니다. 그리고 외유를 나간 동안에 8일 동안 이 여론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되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일도 많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여권 핵심에서 누구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거에 자주 동원했던 관건을 동원한 상대방 진영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고 이제 김호수도 박범계한테 살살 달라드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가리가 레임덕을 정말로 자초한 거냐? 아니지요. 아직도 문가리가 여권의 장악력은 엄청납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 지지율 40%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깔려있는 배경은 뭐냐? 문가리는 마지막 손쓸 수 없는 설을 앞둔 타이밍에 이재명을 버리고 있고 당 내부에서 반란과 태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죽 급해지니까 당대표 불출마, 심지어 7인 임명직 고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울고 코피 터지고 이재명이는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가 이제 니 죽고 나 죽자고 다 한 방 터뜨리는 거 외에 뭐가 있겠나 싶습니다.